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거시 코드의 단위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거시 코드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거시 코드라는 용어는 산업계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래된 코드 또는 이전 시스템에서 물려받은 코드를 의미하지만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마이클 페더슨은 그의 저서 Working Effectively with Legacy Code에서 레거시 코드를 테스트가 없는 코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코드의 작성 시점이나 기술의 신고와 관계없이 테스트가 수반되지 않은 코드는 모두 레거시 코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테스트 관점에서의 정의이며 현업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 변경이 두려운 코드원 개발자가 없는 코드 등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페더스의 정의를 중심으로 테스트가 부재하거나 불충분한 코드에 테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 레거시 코드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격 요구 사항과의 충돌입니다. ISO 26262 파트 6에서는 소프트웨어 단위 검증을 요구하며 ASIL 등급에 따라 코드 커버리지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에서도 SWE 사여 프로세스를 통해 단위 검증 수행과 그에 따른 작업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테스트 없이 개발된 레거시 코드는 이러한 규격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인증이나 심사를 앞두고 테스트를 소급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테스트 추가의 어려움입니다. 레거시 코드에 테스트를 추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경우 오토사 환경에서의 RT 의존성과 MCU 특화 코드, 그리고 실시간 제약 조건 등이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현실적 접근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험 기반 접근입니다. 모든 레거시 코드에 동일한 수준의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ISO 26262에서도 위험 기반 접근을 권장하며 이는 테스트 우선순위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높은 우선순위로는 ASIL이 배정된 안전 관련 기능과 변경 빈도가 높은 코드 결함 이력이 있는 코드, 그리고 순환 복잡도가 높은 코드가 있습니다. 반면 낮은 우선순위로는 단순 초기화 및 설정 코드와 변경 예정이 없는 안정된 코드, 그리고 교체가 계획된 코드가 있습니다. 다음은 점진적 테스트 추가입니다. 변경 시점에 테스트 추가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기존 코드 전체에 테스트를 소급 적용하는 것보다 수정이 필요한 시점에 해당 부분에 테스트를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접근법의 이점은 실제 변경이 발생하는 코드에 테스트가 집중되고 투입 리소스 대비 효과가 높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테스트 커버리지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단계별 수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테스트를 사용해서 레거시 코드를 수정하는 것은 크게 현황 분석과 영역 식별, 그리고 특성화 기록 및 심 확보 마지막 리팩토링의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황 분석입니다. 정적 분석을 통해 코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합니다. 분석 항목으로는 순환 복잡도 분포와 미스라 규칙 위반, 현황 함수별 라인 수, 전역 변수 사용 현황, 마지막으로 외부 의존성이 있습니다. 순환 복잡도의 경우 맥케이브의 원논문에서는 10 이하를 권장하였습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현업에서는 15에서 20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조직 및 프로젝트의 코딩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릅니다.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함수는 테스트 난이도가 높으므로 분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적 분석은 코드의 구조적 문제와 코딩 규칙 위반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지만 런타임 동작을 검증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정적 분석과 동적 테스트는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정적 분석이 동적 테스트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테스트 가능 영역 식별입니다. 코드를 테스트 용이성에 따라 분류합니다. 먼저 즉시 테스트 가능한 코드입니다. 외부 의존성이 없는 순수 계산 로직은 별도의 준비 없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RC 계산 함수나 원시 값을 물리 값으로 변환하는 함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스톱이나 목이 필요한 코드입니다. 하드웨어나 외부 모듈에 의존하는 코드는 해당 의존성을 대체해야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스톱은 테스트 대상이 호출하는 의존성을 고정된 응답을 반환하도록 대체한 것이고, 목은 스톱의 기능에 더해 호출 여부나 호출 횟수 등 행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C 레지스터에서 값을 읽는 함수는 테스트 시 ADC 레지스터를 스톱으로 대체하여 원하는 값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특성화 테스트 작성입니다.
특성화 테스트란 레거시 코드의 현재 동작을 기록하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작을 문서화하여 향후 변경 시 동작 변화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특성화 테스트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함수를 다양한 입력값으로 실행합니다. 둘째, 실제 출력값을 기록합니다. 셋째, 해당 출력값을 기대값으로 설정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특성화 테스트 작성 시 정의되지 않은 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입력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으로 나누기나 널 포인터 역참조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입력에 대해서는 먼저 방어 로직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방어 로직 추가를 선행하거나 해당 케이스를 테스트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심 확보 및 커버리지 확장입니다. 심이란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동작을 바꿀 수 있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마이클 페더스가 제시한 이 개념은 레거시 코드 테스트의 핵심 기법입니다. 각 심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코드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링크심은 링크 시점의 다른 구현으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테스트 빌드에서 실제 드라이버 대신 스톱 라이브러리를 링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프리프로세서심은 전처리기 지시문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매크로로 함수 호출을 대체합니다. 펑션 포인터심은 함수 포인터를 통한 의존성 주입 방식입니다. 런타임에 의존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 링크심은 빌드 시스템 수정이 필요하고 프리프로세서심은 코드 가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펑션 포인터심은 가장 유연하지만 기존 인터페이스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코드 변경이 어려운 경우 링크심이나 프리프로세서심을 먼저 고려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리팩토링과 테스트의 선순환입니다. 특성화 테스트가 확보된 코드는 안전하게 리팩토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줄의 코드의 검증과 파싱 처리 응답이 모두 포함된 하나의 함수가 있다면 이를 메시지 검증 메시지 파싱 데이터 처리 응답 전송 등 각각의 역할을 가진 별도 함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함수는 각각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으므로 테스트 용이성이 향상됩니다. 규격 관점에서의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SO 26262 파트 6 요구사항입니다. ISO 26262 파트 6에서는 ASIL 등급에 따른 구조적 커버리지 매트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커버리지 매트릭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구문 커버리지로 각 실행문이 최소 한 번 실행되었는지 측정합니다. 브랜치 커버리지는 분기 커버리지로 각 분기의 모든 경로가 실행되었는지 측정합니다. MCDC는 각 조건이 결정의 결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며 복합 조건문에서 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레거시 코드에 테스트를 추가할 때에도 해당 코드에 배정된 ASIL 등급에 따른 커버리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ASIL-D가 배정된 코드는 MCDC 커버리지가 강력히 권고되므로 우선적으로 테스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SWE4 요구사항입니다.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의 SWE4 프로세스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검증 전략 및 계획 수립 테스트 케이스와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간 양방향 트레이서빌리티 테스트 결과 기록 및 요약 그리고 회귀 테스트 전략입니다. 레거시 코드에 테스트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작업 산출물을 함께 생성해야 심사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사 환경에서의 테스트입니다. 오토사 환경에서는 RTE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간 통신을 담당하므로 RTE 인터페이스를 스톱으로 대체하면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점진적 목표 설정입니다. 단기간에 높은 커버리지를 달성하려는 접근보다 측정 가능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안전 관련 핵심 함수 테스트를 확보하고 해당 영역 브랜치 커버리지 70%를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변경 예정 모듈에 테스트를 추가하고 전체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50%를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신규 개발 코드에 TDD를 적용하고 레거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합니다. 다음은 테스트 미수행 관리입니다. 테스트가 확보되지 않은 코드는 기술 부채로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코드 내 주석보다는 지라나 레드마인 같은 이슈 트래킹 시스템이나 테스트 관리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추적과 우선순위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기록 항목으로는 대상 함수 및 모듈명과 테스트 미작성 사유 배정된 ASIL 등급, 그리고 예상 소요 공수가 있습니다. 레거시 코드에 단위 테스트를 추가하는 작업은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를 사후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적으로는 개발 초기부터 테스트가 함께 작성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테스트 없이 개발된 코드를 인수하거나 기존 코드에 규격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은 위험 기반, 우선순위 설정과 특성화 테스트를 통한 현재 동작 기록심 확보를 통한 테스트 가능성 향상, 그리고 점진적 확장입니다. 완전한 커버리지 달성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테스트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의 함수에 테스트를 추가하는 것이 내일의 코드 품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